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여보, 그 여자 집에 왜 있었어?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오해? 내가 뭘 오해한 거야? 그 여자랑 키스하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1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가정을 조용히 무너뜨린 옆집 여자의 비밀을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5, 결혼한 지 10년 된 이연희입니다. 남편 석호 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옆집에 새 이웃이 이사를 왔죠. 나이는 30대 초반에 외모도 상당히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온 김수연이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첫 인상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긴 머리에 하얀 피부, 그리고 단정한 옷차림에 은은한 향수를 뿌리고 다녔고 무엇보다 너무 친절했습니다. 수연 씨는 자주 빵이나 디저트 종류를 나눠주었어요. 저는 정말 고마워했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이웃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남편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남편분, 오늘도 늦게 들어오시나 봐요. 남편이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일이 종종 있었죠.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 또 마주쳤네요. 정말 신기해요. 어제 야근하셨죠? 회사 일이 정말 많으신가 봐요. 몸 관리 잘하세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옆집 여자는 남편을 만날 때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고 웃음소리도 더 크고 밝아졌어요. 기분이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럽게 열이 나서 회사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려는데 옆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요. 그때 진짜 웃겼어요. 그리고 낮은 남자의 웃음소리. 이 목소리는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설마 이 시간에 우리 남편이?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옆집 수연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수연 씨, 좋은 사람이지. 왜? 아니, 그냥 너무 친절한 것 같아서. 친절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이웃이 어디 있어? 남편의 반응은 평범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에게서 미묘한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깔끔한 편이었지만 요즘은 외모에 신경 쓰는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안 쓰던 왁스까지 발라서 머리를 세팅하고 나가더라고요. 옷도 거울을 보면서 꼼꼼히 골랐죠.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신경 좀 쓰려고.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죠. 두 번째 변화는 향수였어요. 원래 향수를 안 뿌리던 남편이 은은하지만 남성적인 향의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향수 샀어? 회사 후배가 선물로 줬어. 세 번째는 핸드폰이었어요. 예전에는 식탁 위에도 툭 놓고 다녔는데 요즘은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심지어 화장실에도 가져갔죠. 메시지가 오면 이상할 정도로 빨리 확인했고 제가 옆에 있을 때는 화면을 보이지 않게 했죠. 네 번째는 외출이 잦아졌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주말에 집에서 쉬는 걸 좋아했는데 주말마다 갑자기 할 일이 생겼다며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죠. 대학 동기 만나기로 했어. 회사 사람들이랑 팀워크 겸 회식 있어. 이유는 그럴듯했지만 나가는 빈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건 금요일 밤이었어요. 남편이 늦은 회식이 있다고 하고 나간 날이었죠. 밤 10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낯익은 웃음소리가 들렸죠. 여자의 웃음소리,
그것도 아주 기분 좋은 즐거운 웃음소리. 저는 조용히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소리는 분명히 옆집에서 나고 있었죠. 그런데 웃음소리와 함께 남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낮고 굵은 목소리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죠. 회식이 있다고 했는데 왜 옆집에서 남편 목소리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죠.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옆집에서 들리던 소리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새벽 2시에 들어온 남편에게서는 술 냄새와 어디선가 맡아본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벗어둔 셔츠 칼라 안쪽에서 작은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와인빛. 그리고 얼마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주말 오후 남편이 대학 동기를 만난다며 나간 날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란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서 옆집 쪽을 슬쩍 봤습니다. 두 집 베란다 사이에는 작은 칸막이가 있었지만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았죠. 그리고 그때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옆집의 거실, 은은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실크 슬립 원피스를 입고 소파에 앉은 여자는 무릎을 살짝 접고 고개를 젖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손을 뻗어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저는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봐야 했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여자는 남편의 목에 팔을 두르고 그리고 둘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죠.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떨리고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처음엔 분노였고, 두 번째는 참담함이었고, 세 번째는 그저 허무했어요. 5분 후 남편이 들어왔죠. 연희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떻게 시작된 걸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1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정말 뭘 잘못한 거지? 그 여자는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야? 일주일 동안 저와 남편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남편은 몇 번 말을 걸려고 했지만 저는 냉담하게 반응했죠.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향했죠. 토요일 오후 남편이 없는 사이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들어오세요. 수연 씨의 집은 젊은 여성이 혼자 살기에는 고급스러웠습니다. 지난주에 봤어요. 보셨군요. 언제부터였어요? 수연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예요. 6개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옆집 여자가 이사 온 게 2달 전인데 6개월 전부터라니. 석호 씨와는 회사에서 만났어요. 저희 회사랑 석호 씨 회사가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때 처음 만났어요.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도 연락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석호 씨가 먼저 고백했어요.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자꾸 생각이 난다고. 그리고?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했어요. 아이도 없고 서로 바빠서 대화도 없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저희의 결혼 생활을 다른 여자에게 그렇게 말했다니.
그래서 이사까지 온 거예요. 네, 석호 씨가 부탁했어요. 가까이 있고 싶다고. 미쳤군요. 정말 미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슬펐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석호 씨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혼하고 저랑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결혼한 남자를 사랑한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믿고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자신과 헤어지고 싶다고 말했다니. 1시간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나 그 여자 만나고 왔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연희야, 다 들었어. 언제부터였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말 나와 헤어지고 싶은 거야. 잘 모르겠어. 남편의 대답은 저에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확실하게 거부하지도 못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절망을 느꼈죠. 10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게 10년이라고. 알아. 하지만 하지만 요즘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잖아. 그게 불륜의 이유가 돼? 미안해. 잠깐 흔들렸을 뿐이야.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 연희야, 나가라고! 당장 나가!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저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숨죽여 울었죠. 남편은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지난 10년을 돌아봤어요. 정말로 남편 말이 맞는 걸까?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걸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남편이 그리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 9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옆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죠. 그리고 나온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응, 고마웠어. 옆집 여자는 문 앞까지 나와서 남편을 배웅하고 있었어요. 둘 다 편한 옷차림이었고 남편의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어요. 내일 또 올게. 응, 기다릴게. 그리고 옆집 여자가 남편의 뺨에 가볍게 키스를 했어요. 남편도 옆집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입술에 키스를 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옆집 여자 집에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했습니다.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정말 끝이구나. 이혼은 이미 정해진 일 같았어요. 더 이상 붙잡을 이유도 없었죠. 다음 날 저녁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와. 할 얘기 있어. 남편이 와서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어요. 서명해. 안 돼. 나는 싫어. 왜? 그 여자랑 새로 시작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 어제 봤어. 뭘? 당신이 옆집에서 나오는 거.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그 여자 집에서 지냈구나.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지겨워. 더 이상 화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 뭘?
주연이와는 끝낼게. 정말로, 거짓말! 정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맞아! 모든 게 당신 잘못이야!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옆집 여자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석호 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옆집 여자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석호 씨, 나 임신했어.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남편도 말을 할 수가 없었죠. 2주 전에 확인했어요. 지금 6주 됐어요. 정말이야? 응. 수연 씨는 산부인과 진료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나을 거예요. 주연아, 잠깐만. 석호 씨, 나는 이미 결정했어. 이 아이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야. 이제 결정해. 나와 결혼할 건지, 아니면 연희 씨와 계속 살 건지.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선택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이혼 결정했거든요. 연희야,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뭘 더 생각해? 당신 애까지 임신했는데?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이혼 합의서를 남편 앞에 놓았죠.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걸 얻었잖아.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이혼 수속을 밟으며 회사에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였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모든 걸 정리해야 했어요.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회사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을 실행에 옮겼어요. 바로 강릉에 있는 작은 카페를 인수했죠. 창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들리고 아침이면 새들이 창가에 앉아 노래를 부릅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지난 10년의 흔적들을 정리했어요. 결혼 사진들, 남편이 선물해 준 것들.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처음 며칠은 낯설었어요. 불 꺼진 방에서 TV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괜히 눈물이 나기도 했죠. 하지만 마음은 어쩐지 평온했습니다. 이제는 거짓 위에 쌓은 행복이라는 환상을 더는 붙잡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곳에서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이면 근처 해변을 걷고 마을 작은 슈퍼에서 장을 보고 밤이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누구의 기분도 살필 필요 없는 나만의 시간이 흐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서 마지막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그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울 속 제 얼굴이 전보다 조금 더 편안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가끔 과거를 떠올릴 때도 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배신과 상처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끝에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새로운 행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처럼 저의 마음도 이제는 평온합니다. 때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상처는 분명히 깊었지만 그 끝엔 더 단단한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자신만의 햇살이 드는 삶으로 조용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